자,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부르는 그 대공황이라는 것은 어떨 때 나오느냐. 한마디로 경제가 통제력을 잃고 정부가 속수무책이 될 때 대공황이라는 그런 경제적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해서는 안 될 짓들을 경제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는 일이 있을 때 대공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그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경제 위기에서 간단합니다.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뭔가 하면 돈을 엄청나게 남발해서 발행했습니다. 언제부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역사적으로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흔해졌으니 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돈이 상품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 상품이나 사람의 노동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올라간다는데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대다수 중산층 서민의 삶을 파괴하니까 연준이나 모든 국립은행의 1차적인 목적이 물가 관리다. 물가 관리.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고 그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낮은 금리에서 흔히 돈을 구할 수 있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은행들이 파산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상을 초월한 이 화폐 남발이 상상을 초월한 인플레이션으로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단기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상상을 초월한 은행 파산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 SVB 은행 이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동시에 문제가 돼 있고 그래서 미국은 39조 원을 끌어들여서 11개 은행에서 막으려고 하고 스위스는 70조를 정부가 스위스 국립은행이 되고 또 10억 달러의 스위스의 은행 양대 산맥인 이 USB에 크레딧 스위스를 지금 넘기려고 하는 USB는 거기에 엄청난 조건을 따라서 그야말로 크레딧 스위스의 방만한 구조를 지금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 미국이 급해서요.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과 그러면 워런 버핏에게까지 손을 내밀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광풍이 언제 경제 공황으로 바뀔지는 절대 알 수 없다. 인간의 심리적인 연약함을 없애기도 불가능하다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고하며 쓴 오늘 조선 칼럼에 경제부 차장이 인용했습니다. 유사일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과정은 대체로 닮았지만은 불안이 번지면 앞다퉈서 뱅크런이 발생하고 은행이 연달아 무너진다는 걸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뱅크런이 시작되니까 실버게이트 은행, SVB 그리고 시그너처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은행 3개가 문 닫았고 스위스의 CS 은행이 예금이 빠져나가며 파산설이 돌았고 은행주가 하루에 80%씩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뱅크런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다. 자, 그래서 이 뱅크런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만기가 짧은 예금을 받았어. 만기가 긴 대출에 빌려줘서 은행이 돈을 버는데 예금자가 한꺼번에 똑같이 다 달라들어서 돈을 동시에 빼갈 일은 없겠지라는 전제가 있는데 근데 어떤 충격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면 동시다발로 인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냉키가 금융위기 해고로 위기의 징조에서 완벽한 화재 예방은 불가능하듯이 금융위기도 미리 막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을 인정하고 방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금융위기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 불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불탈 이
연료들이 계속 쌓여 있으면 초기에 진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2008년 금융위기에 비우량 주택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이 부실한 신용을 가진 사람한테 주택 대출을 과잉으로 해준 것이 화재의 땔감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것인가? 이번에는 화폐가 남발되어서 초저금리가 오랫동안 무려 5년 이상 유지되면서 은행이 어떻게 돈을 운영해야 될 건가라는 감을 잃어버렸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땔감이 쌓여 있죠. 가계 부채가 세계 최고고 상당수 대출이 부동산으로 돼 있는데 부동산에 가격 거품이 있어서 그 거품이 꺼지면 부실 대출이 될 거고 또 환기했던 수많은 건설사의 건설 자금이 PF 대출로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PF 대출이 3년 전에 105조였는데 지난해 160조라고 실제로는 부동산 PF 대출이 200조가 넘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는 은행의 예금 보호 액수가 1인당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예금은 2018년에 825조에서 지금은 1152조 7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뱅크런이 굉장히 일어날 가능성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금융 4인방이라고 스스로 F4라고 부르는 금융당국자들이 엊그제 회의를 했다는데 한국 금융은 충분히 기초 체력을 가졌다.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하지만은 이 말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금융위기는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위기가 닥쳤을 때 빨리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금 갖추지 못했다. 자, 미국에서 지금 이 SVB 은행 파산을 둘러싸고 많은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이든이 그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이렇게 들어갈 일 없다 말하지만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건전한 은행에 돈을 받아서 부실 은행을 막아주는 대출을 해주는 거고 착실히 저축한 서민의 돈을 가지고 SVB 은행을 막아주는 꼴이 되는데 자,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마불사라는 too big to fail이라는 논리로 부동산 부실 정권 채권에 투자했다가 망한 민간은행 보험사들의 천문적인 손실들을 국가의 세금으로 막아줬어요. 서민들은 다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신음할 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월가 점령 시위 같은 그런 것들이 이후에 일어났지요. 자, 미국이 극자 버니 샌더스 또 극우 트럼프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2008년 금융위기를 바라보면서 미국의 대중의 시선이 극자 아니면 극으로 가게 됐다. 자, 이번에 바이든이 예금을 전액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이 액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SVB 은행은 고객 대부분이 수십억, 수백억을 굴리는 이 테크 기업, 스타트업 등의 부호들이란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은행이 실리콘밸리에 위치해서 기후변화, 성소수자 등의 앞장서는 좌파 진보적 은행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돈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올바름 등의 분위기를 타는 은행이었고 이미 파산한 시그너처 뉴욕에 또 지금 이 파산 진행 중에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명품 부총 거리에 위치해서 부자들을 상대하던 은행이란 거예요. 이런 은행을 도산을 막아서 제2금융위기를 막는다 하지만 미국의 서민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일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또다시 금융위기 때 잘못된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SVB 사태의 핵심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돈이 15년 동안 헐값이 되어버린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모랄 해저드가 이렇게 배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모랄 해저드, 이번에 SVB 은행 등 CS 등의 파산에서도 기본적으로 모랄 해저드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SVB는 파산 후 압류 직전까지 임직원에게 연간 보너스를 지급했고 돈을 챙긴 베크 회장은 파산 사흘 뒤에 하와이 마우이 섬으로 휴양을 떠났어요. 이 웃기는 이야기랍니다. 걱정은 안 하죠. 자기들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요. 자, 위기가 끝났다고 했지만은 17일 아침에 대충 지금 70조를 틀어막았지요. 퍼스트 리퍼블릭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가가 25% 떨어졌어요. 그 은행이요. 그래서 연준의 전례 없는 이 액면가가 아닌 시장 가치로 대출해 주겠다. 그리고 11개 대형 은행이 70조를 투입했는데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쁘지 않다. 고용시장이 견조하다. 이러는데 왜 은행이 흔들릴까요? 다 틀린 거죠.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말도 거짓말이고 이게 아편 효과입니다. 체면 효과. 그 다음에 고용시장이 견조하다라는 이야기도 체면 효과예요. 그래서 이미 돈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 보이는 것도 착시 현상이고 고용이 많아 보이는 것도 착시 현상입니다. 미국의 좋은 일자리들이 대부분 해고하고 사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되죠. 이번에 은행 위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것이 이제 믿을 수 없는 곳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은행이 가진 가장 강점이 신용인데 이 신용의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컨피던스 크라이시스가 발생했다는 거. 자, 이걸 극복하지 않고는요. 이 아무리 돈을 갖다 부어도 연달아서 은행 파산이 이어질 거라. 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금융투기 자본주의 하에서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 너무 싼 돈을 오랫동안 많이 풀은 대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돈이 귀한 줄 모르고 썩어 문드러졌다가 지금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